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허리가 더 아파진다면 그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틀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김태환입니다.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 병원에서 운동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운동을 시작한 뒤로 오히려 더 못 걷게 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협착증 환자들 중 절반 이상이 운동을 잘못 선택해서 회복 시간을 스스로 늦추고 계십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허리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움직임은 신경 통로를 더 좁게 만들어서 통증을 오히려 키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협착증이라면 절대 피해야 할 움직임의 패턴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본 루틴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열심히 했는데 왜 더 아플까 하는 억울함은 없어지실 겁니다. 협착증의 문제는 근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허리를 반복해서 좁아지게 만드는 방향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동은 통증을 줄이는 게 아니라 회복 시간을 계속 망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운동 중에도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위험 패턴만 피해도 지금보다 훨씬 편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따라가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방향 2 한 단어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협착증이 가장 싫어하는 움직임의 공통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착증이 싫어하는 움직임에는 딱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 신전과 충격입니다. 먼저 신전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 이걸 신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지개를 켤 때,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 이렇게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더 좁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협착증은 이미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허리를 뒤로 젖히면 척추 뼈들이 더 붙으면서 그 좁은 통로가 더욱 조여지는 거예요. 마치 좁은 문을 더 닫는 것과 같죠. 그래서 협착증 환자분들은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오히려 편하다고 말씀하세요. 장 보러 가실 때 카트에 몸을 기대면 편하고 걸을 때도 지팡이를 짚으면 괜찮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살짝 숙인 자세가 신경 통로를 넓혀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허리를 곱게 펴야 한다고 알고 계세요. 물론 평소에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협착증이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협착증에서는 허리를 끝까지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게 오히려 신경을 계속 자극해서 통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충격입니다. 협착증이 있으면 척추가 이미 불안정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 주변 근육과 인대가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빨리 걷기나 가벼운 조깅을 하면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충격이 허리로 전달되죠.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 주변이 뻐근해지고 다음 날 더 아픈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리하면 협착증에서 피해야 할 움직임은 허리를 오래 펴는 자세와 반복적인 충격이 있는 동작입니다. 운동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허리를 움직이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좋아 보이는 운동기구도 허리가 그 방향을 싫어하면 그건 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3가지 패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패턴은 허리를 강제로 펴는 반복 동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 있으면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을 반복하시는데 협착증이 있다면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은 이미 좁아진 신경 통로를 더 좁히는 방향으로 작용하거든요. 오히려 다리 저림이 더 심해지는 경우예요. 특히 엎드려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동작, 서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 이런 것들이 협착증에는 맞지 않아요.
물론 이 동작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허리가 앞으로 굽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협착증은 정반대예요. 협착증에서는 허리를 끝까지 펴는 습관 자체가 위험합니다. 이 동작이 반복되면 신경이 눌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리 저림, 엉덩이 통증, 종아리 당김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협착증 환자분들은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뒤로 젖히는 동작은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허리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멈추시고 대신 다음에 말씀드릴 안전한 방법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패턴은 충격을 누적시키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걷기나 가벼운 달리기를 하세요. 땀이 나면 운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심폐 기능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걷거나 뛰는 운동을 하면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충격이 허리로 쌓입니다. 처음 10분은 괜찮은 것 같아도 20분, 30분 지나면서 서서히 허리가 무거워지고 운동이 끝난 후 2~3시간 뒤부터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충격 누적의 결과입니다. 협착증에서는 착지 충격이 반복될수록 허리는 회복이 아니라 방어 모드로 굳어집니다. 주변 근육들이 계속 긴장하면서 오히려 신경을 더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착증 환자분들이 운동을 할 때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빠르게 보다, 얼마나 부드럽게, 얼마나 안전하게가 훨씬 중요합니다. 땀이 난다고 해서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협착증에서는 다음 날 더 편한 게 좋은 운동이에요. 그럼 어떤 유산소 운동이 안전할까요? 가장 안전한 건 수중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허리에 충격이 거의 가지 않아요. 수영이나 물속 걷기가 협착증에는 가장 좋습니다. 만약 수영장 가기가 어렵다면 실내 자전거나 누워서 하는 운동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실내 자전거는 앉아서 하기 때문에 허리가 앞으로 살짝 숙여지면서 신경 통로가 넓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전거를 탈 때 안장을 너무 낮게 하거나 상체를 너무 세우면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약간 앞으로 숙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패턴은 몸무게를 그대로 실어 당기는 동작입니다. 철봉에 매달리거나 문틀을 잡고 몸을 늘어뜨리는 동작을 견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에서 견인 치료를 받으면 시원하니까 집에서도 비슷하게 해보려는 거죠. 하지만 병원의 견인 치료는 강도, 각도, 시간을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몸을 그냥 매달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협착증이 있으면 허리 주변 근육과 인대가 이미 불안정한 상태인데 갑자기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면 근육이 놀라서 더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길 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다음날 아침에 더 뻐근하고 아픈 경우가 많아요. 견인 느낌이 무조건 치료 효과는 아닙니다. 강도, 각도, 시간 조절이 안 되면 오히려 다음날 통증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몸을 매달거나 강하게 당기는 동작은 전문가의 지도 없이는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협착증에서 피해야 할 3가지 위험 패턴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허리를 강제로 펴는 반복 동작. 둘째, 충격을 누적시키는 유산소 운동. 셋째, 몸무게를 그대로 실어 당기는 동작. 이 3가지만 피해도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협착증에게 안전한 운동의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착증 운동의 첫 번째 원칙은 허리를 세게 움직이지 않는다입니다. 협착증이 있으면 허리는 최대한 가만히 두고 대신 다른 부위를 먼저 움직여야 해요. 어떤 부위냐고요? 바로 골반, 엉덩이, 복부입니다.
우리 몸은 허리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골반이 안정되어야 허리도 편하고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쓰여야 허리가 힘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협착증 운동의 핵심은 허리를 직접 자극하는 게 아니라 허리 주변을 먼저 깨우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골반, 엉덩이, 복부를 먼저 깨운다입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허리에 부담이 계속 쌓이죠. 협착증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엉덩이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도 허리로 버티고 앉았다 일어날 때도 허리에 힘을 주게 됩니다. 이런 패턴을 바꾸려면 엉덩이와 복부 근육을 먼저 활성화해야 해요. 복부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부에 힘이 들어가야 허리가 안정적으로 지지되거든요. 그래서 협착증 운동을 할 때는 허리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와 복부를 먼저 깨우고 그 다음에 천천히 움직임을 추가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짧게, 가볍게 끊어서 한다입니다. 협착증 운동은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예를 들어 30분을 한 번에 하는 것보다 10분씩 3번 나눠서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협착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이 눌리면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짧게 끊어서 하면 신경이 회복할 시간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볍게 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힘을 주거나 횟수를 많이 하려고 하면 근육이 긴장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협착증 운동은 시원함을 찾는 게 아니라 다음 날 더 편한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운동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는 괜찮은데 다음 날 아침에 더 아프다면 그건 여러분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이에요. 반대로 운동 직후에는 별로인 것 같아도 다음 날 아침에 더 편하다면 그게 바로 좋은 운동입니다. 이제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틴은 누워서 허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엉덩이와 복부에 힘을 나눠 쓰는 동작입니다. 먼저 바닥에 편하게 누우세요.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이때 허리와 바닥 사이에 손바닥 하나 들어갈 정도의 자연스러운 공간을 유지하세요.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에 힘을 살짝 주세요.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요. 그 다음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때 허리를 꺾지 말고 골반 전체가 하나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 근육과 배에 힘이 들어가야 해요. 만약 허리가 아프다면 엉덩이를 너무 높이 들어 올린 겁니다. 조금만 들어 올려도 충분해요. 2에서 3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5에서 7회 정도 반복하세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5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엉덩이와 복부를 제대로 쓰는 거예요. 이 동작을 꾸준히 하면 엉덩이 근육이 깨어나면서 일상생활에서 허리가 받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루틴은 허리를 굽히지도 펴지도 않은 중립 상태에서 하체를 접었다 펴는 안전 루틴입니다. 역시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한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 올리세요.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복부에 살짝 힘을 주는 게 중요해요. 무릎을 가슴까지 최대한 당길 필요는 없어요. 편한 범위까지만 당기고 2초 정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좌우 한 번씩이 1세트입니다. 이 동작을 5세트 정도 반복하는데 중간중간 쉬면서 해도 괜찮아요. 이 운동의 핵심은 허리는 움직이지 않고 고관절만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협착증 환자분들은 일상에서 고관절을 잘 안 쓰고 허리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안전하게 고관절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면 점차 허리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루틴은 짧은 보폭으로 상체를 세운 채 걷기 연습입니다. 협착증이 있으면 걷는 게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어떻게 걷느냐예요. 많은 분들이 빨리 많이 걸으려고 하시는데 협착증에서는 속도나 거리보다 자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보폭을 평소보다 좁게 하세요. 큰 보폭으로 걸으면 골반이 과하게 움직이면서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짧은 보폭으로 걸으면 골반 움직임이 최소화되면서 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그 다음 상체를 너무 곧게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협착증이 있으면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는 게 신경 통로를 넓혀줘서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가 오히려 좋아요. 만약 걷기가 힘드시다면 카트나 유모차를 밀면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스럽게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허리가 편해지거든요. 걷는 시간은 처음에는 5분 정도만 하세요. 5분 걷고 쉬고 다시 5분 걷고 쉬는 식으로 총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절대 한 번에 30분, 1시간씩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협착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짧게 끊어서 걷는 게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걷다가 다리가 저리거나 엉덩이가 당기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참고 계속 걸으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의자에 앉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30초에서 1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걷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쉬면서 걷는 패턴을 익히면 점차 걸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기본 루틴을 알려드렸어요. 첫째, 누워서 엉덩이 들기. 둘째, 누워서 무릎 당기기. 셋째, 짧은 보폭으로 걷기. 이 3가지는 협착증이 있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이제 이 운동들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증이 생기면 즉시 멈추세요. 운동 중에 다리 저림이나 엉덩이 당김이 느껴지면 그건 신호입니다. 지금 하는 동작이 맞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참고 계속하면 안 됩니다.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해요. 협착증 운동은 약간 불편할 수는 있지만 아프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운동 전에 몸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차가운 근육을 갑자기 움직이면 근육이 놀라서 긴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찜질팩으로 허리 주변을 데워주는 게 좋습니다. 또는 제자리에서 가볍게 무릎 들기를 10회 정도 해서 몸을 깨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 운동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세요. 운동하고 나서 바로 집안일을 하거나 무거운 걸 들면 운동 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운동 직후 5에서 10분 정도는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쉬어주세요. 이 시간이 근육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협착증 운동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길게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5분 정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다시 5분 정도 하는 패턴을 추천드립니다. 아침 운동은 밤사이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저녁 운동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줍니다. 다섯 번째, 욕심내지 마세요. 운동을 시작하면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에 횟수를 늘리거나 강도를 높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협착증은 천천히 좋아지는 병이에요. 급하게 무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처음 계획대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2주 정도 같은 강도로 하다가 몸이 적응하면 그때 조금씩 늘려보세요. 그럼 이 운동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기대세요. 많은 분들이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곧게 세우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협착증이 있으면
오히려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는 게 낫습니다. 등받이에 기대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약간 둥그러지면서 신경 통로가 넓어져요. 그리고 의자 높이도 중요한데 발이 바닥에 편하게 닿으면서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좋아요. 두 번째,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반드시 쪼그려 앉으세요. 허리를 굽혀서 물건을 들면 허리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대신 무릎을 굽혀서 쪼그려 앉은 다음 물건을 몸에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다리 힘으로 일어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무거운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카트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오래 서 있을 때는 한쪽 발을 받침대에 올리세요. 주방에서 요리할 때나 설거지할 때처럼 오래 서 있어야 하면 한쪽 발을 작은 받침대나 상자에 올려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골반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면서 허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발을 바꿔가면서 올려놓으면 더 오래 편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잠잘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협착증이 있으면 옆으로 누워서 새우처럼 몸을 약간 구부린 자세가 가장 편합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우면 골반이 안정되면서 더 편해져요. 반드시 누워서 자고 싶다면 무릎 밑에 베개를 받쳐서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로 자세요. 절대 엎드려서 자면 안 됩니다. 엎드린 자세는 허리를 강제로 젖히기 때문에 협착증에는 최악의 자세예요. 다섯 번째, 계단은 천천히 한 계단씩 오르세요. 계단을 오를 때 두 계단씩 오르거나 빨리 오르면 허리에 큰 충격이 갑니다.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고 손잡이가 있으면 반드시 잡으세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니 더욱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착증은 운동을 안 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열심히 움직인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3가지 위험 패턴을 피하고 3가지 안전한 원칙을 지키면서 3가지 기본 루틴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몸이 새로운 움직임에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2주가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더 편해진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장을 볼 때 서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2달 후에는 산책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협착증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제가 20년 넘게 현장에서 본 환자분들이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서 너무 늦어서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회복은 빠른 동작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허리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3가지 위험 패턴 중 혹시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게 있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협착증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